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23-24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이 결승전 경기 두 팀에겐 명확한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기둥이자 팀 최고의 마이스트로 토니 크로스를 떠나보낼 레알, 무려 12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왔던 레전드 마르코 로이스와 이별할 도르트문트. 그야말로 각 클럽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들이 마지막 불꽃을 불태울 라스트 댄스 무대였죠. 양팀의 포메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알은 나초와 리디거, 센터백 조합을 필두로 양쪽에 맨디와 카르발, 그 앞에 크로스, 카마빈가, 발베르데, 전방에 벨링엄과 비니시우스, 호드리구를 배치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크로스의 패싱 능력을 활용해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의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도르트문트는 슐로터백, 홈멜스 조합을 중심으로 마트센, 류에르손, 미드필드 지역에 엠레장과 자비처, 브란트, 그리고 전방에 아데미, 산초, 필쿠르크를 두었습니다. 이 결승전 한 경기, 테르지치는 한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레알 왼쪽 측면의 파괴적인 플레이어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테르지치가 낸 해결법은 이거였습니다. 자비처는 높게, 산초는 낮게. 테르지치는 전방 오른쪽 측면에 배치된 제이든 산초를 수비 시엔 아래로 많이 내려 류에르손과 함께 협력 수비를 하도록 지시, 비니시우스를 2대1로 마크하라 주문했습니다. 산초를 이렇게 아래로 자주 내리는 반면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 자비처는 상대 진영 깊숙이 위로 올려보내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며 상대 후방에서 중원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을 방해하게 만들었죠. 마침내 시작된 23-24 시즌 마지막 경기 챔스 결승전. 전반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레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니 크로스는 3선 미드필더에서 시작해 왼쪽 아래로 내려와 팀의 후방 빌드업을 이끌었습니다. 레알이 자주 보여주는 패턴, 뛰어난 패싱 능력을 가진 크로스를 왼쪽 후방으로 내려 상대팀 자원들을 최대한 이 왼쪽으로 끌어들인 뒤 반대편 오른쪽에 넓은 공간을 만드는 전술이었는데요. 크로스는 이 자리에서 뛰어난 롱패스를 방출, 자유자재로 팀 공격 방향을 전환해 예리한 찬스들을 만들었습니다. 롱패스에서 시작된 이 시퀀스들은 대부분 슈팅 마무리까지 이어졌고 전반 초반 분위기를 레알로 끌어오는 데 일조했습니다. 심지어 크로스는 왼쪽뿐만 아니라 후방 중앙, 오른쪽으로까지 이동하면서 레알의 빌드업 템포를 조율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로스의 활약에 힘입어 레알이 전반 내내 압도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르지치의 수비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후방에서 넘어온 볼이 측면 비니시우스에게 떨어져도 산초와 류에르손의 협력 수비에 의해 봉쇄되는 장면이 자주 나왔으며 후방에서 중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에선 자비처의 활동량이 빛을 발했습니다. 여기에 도르트문트의 센터백들 슐로터백과 홈멜스, 이 두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가 레알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쿠르투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전반 13분 왼쪽 후방에서 볼을 잡은 슐로터백이 전방을 바라봅니다. 이후 그는 높이 뛰어서 보내주는 롱패스를 방출, 이 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필쿠르크에게 떨어집니다. 소유권을 유지한 필쿠르크는 침투에 들어오는 브란트에게 패스를 밀어줬고 브란트의 슈팅이 정말 살짝 골대를 벗어납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선 너무나 아쉬운, 레알 입장에선 천만다행인 장면이었죠. 전반 20분의 공격 상황도 센터백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빌드업 전개,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후멜스가 천천히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잠시 볼을 끄는 척하더니 갑자기 드리블을 치며 앞으로 전진, 하프라인 인근까지 올라가 낮고 빠른 스루 패스를 쏩니다. 이 패스가 레알의 뒷공간을 부수고 들어가던 아데미에게 정확히 도착했고 골키퍼와 1대1 찬스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슈팅 각도를 좁힌 쿠르투아, 재빨리 복귀한 카르발 덕분에 실점하진 않았으나 레알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플레이였습니다. 또한 전반 22분 카마빈가의 볼을 높은 위치에서 빼앗아 만들어낸 정말 골과 가까웠던 찬스. 27분 역습 전개 상황에서 브란트의 스루 패스를 받아 아데미가 슈팅을 쏜 장면까지 전반전의 치명적인 득점 찬스나 전체적인 어택 모멘텀은 도르트문트 쪽에 많이 기울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의 세트피스 이후에 곧바로 역습을 위해 달려가는 도르트문트 선수들 숫자를 보세요. 이 경기 레알의 공세를 버티다가 단 한 번의 빈틈을 파고들어 득점하겠다는 테르지치의 전술적 노림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찬스들을 만들었음에도 결국 도르트문트는 골을 넣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반 종료 후 양팀의 활동거리는 도르트문트가 58.84km, 레알이 54.49km였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대략 선수 한 명분만큼 더 뛰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량을 기록했는데요. 이토록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다는 건 전반에 도르트문트가 레알보다 선수들에게 더 에너제틱한 움직임을 요구했다는 것, 즉 한정된 체력 안에서 더 많은 투자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선제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결과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선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죠. 이를 알고 있던 안첼로티는
후반 들어 수비 전술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는 자기 선수들에게 4-5-1 혹은 3-5-2의 수비 진영을 구축해 무리하게 상대의 볼을 빼서 소유권을 가져오기보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신중히 기회를 엿보라 주문했습니다. 전반전의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은 분명 위협적이었지만 그 에너지가 후반 내내 이어지지는 못할 거라 판단한 겁니다. 안첼로티의 이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후반 시작에서부터 60분대까지는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였으나 이후 60분대 후반, 70분대에 들어선 조금씩 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경기의 승부처였습니다. 안첼로티가 도르트문트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이 시점, 라인을 끌어올려 강한 압박을 걸기 시작한 건데요. 후반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신중하게 움직였던 전술을 수정해 상대 체력이 떨어질 타이밍에 맞춰 공격적으로 나선 변화였습니다. 안첼로티의 이 전술 수정은 후반 73분 크로스가 올려준 코너킥으로부터 카르바알의 헤더골이 터지면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중이었던 도르트문트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레알. 이 전술적 갈림길에서 터진 세트피스 득점은 정말 결정적이었죠. 이후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레알에게 넘어갔습니다. 후반 80분 도르트문트의 후방 빌드업에 레알이 강한 전방 압박을 걸고 있습니다. 이때 자비처에게 붙여준 패스가 카마빈가에게 탈취당하고 레알이 높은 위치에서 쉽게 공격을 전개. 이게 다시 카마빈가에게 돌아가 좋은 중거리 슛 마무리로까지 이어집니다. 키퍼인 코벨에게 막히긴 했지만 이미 이 시점 레알의 압박에 눌리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후 82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자기 진영에서 볼을 뺏은 도르트문트가 어떻게든 전방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레알의 압박에 눌려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한 도르트문트는 공격을 재정비하고자 뒤로 볼을 물리는데요. 빌드업을 하려 했던 왼쪽 수비수 마트센이 동료 센터백에게 패스를 준다는 게 앞에 있던 벨링엄에게 치명적인 횡패스 미스를 해버렸고, 벨링엄은 이 볼을 받아 옆에서 침투하던 비니시우스에게 전달. 비니시우스로부터 이 경기의 승자를 결정짓는 쐐기골이 터집니다. 이미 고갈된 도르트문트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감안하면 두 골 차이는 너무나 컸죠. 테르지치는 이를 뒤집고자 교체를 실시했지만 안첼로티는 밀리탕, 바스케스를 투입하며 팀의 뒷문을 잠갔습니다. 결과는 2-0 레알의 승리. 이로써 레알은 클럽 역사상 15번째 챔스 우승, 안첼로티는 감독 커리어 5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무전술이라 비난하지만 저는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능력, 선수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에게 적절한 롤을 부여하는 성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타이밍에 배팅을 할 줄 아는 전술적 과감성까지, 여태 보여준 성과만으로도 안첼로티는 좋은 감독이라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훌륭한 축구를 펼친 남자 토니 크로스, 완벽한 결말입니다. 제가 늘 꿈꿔왔던 결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해축 팬들에게 즐거운 플레이를 보여줬던 교수님 토니 크로스에게 우리도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